아니, 반대로.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보시면은, 뭐, 스마트폰의 뭐, 구조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해보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7분도 다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에서 다 틀립니다. 어저께 우리 그 조장님이 설명하신 그 구조가 만약에 최신포이라고 가정하면 그 말씀드리면 나는 아닌데 나는 없는데 이런 소리 하세요 살지.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스마트 정말 S9인데 9 플러스인데 이것도 지금 흐린 거거든 솔직히요. 지금 22까지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조장님이 참 대단하신 게 내가 프로를 쓰다가 이 프로를 맞출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 프로를 써볼 데가 없어. 나도 처음에 삼성 프로를 쓰다가 어디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 프로를 맞춰주는 기기가 없더라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은 컴스하는 이 기계를 지금 컴퓨터 연결해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조장님들에게 프로를, 삼성 프로를 연결한 겁니다. 그 보면 이제 미러링 기술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왼쪽에 카스톡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이 컴스카는 이걸 연결하고 무선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한번 그냥 눌러볼게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미러링 앱이 많은데 이 앱을 연결하면은 디바이스를 찾을 거예요. 그죠? 이걸 만약에 TV에다 이걸 연결하면은 이제 기기를 찾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그 현장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러링 뜨죠? 지금 현재는 내가 연결한 기기가 안 했기 때문에, 선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나. 발견되는 디바이스가 없다고 나오죠. 그건 연결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저는 이렇게 빈 공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설명을 하면서 어떤 앱을 설치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교육을 하면서 실제 같이 해야 되니까, 자,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어가서, 그리고 또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 플레이스토어를 또 알려드리니까 어느 분이 제가 안내하는 걸 설치를 하라고요. 아, 저는 안 되는데요. 없다고 하는데요. 저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보면은 게임이 있고 앱이 있죠. 저는 지금 앱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앱이 설치되죠. 근데 만약에 게임에 옮겨놓고 앱을 찾으면 앱이 없다고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번 나오네요. 네 번 앱에 게임이 해도 나오네요. 그래, 예를 들어서 게임이 해놓고 하면은 내가 찾고 싶은 앱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못 찾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으니까 앱을 옮겨야 돼요. 그죠? 앱이 파랗게 됐죠?
그래서 앱에서 앱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뭘 찾아보고 이 수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수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수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할 거예요. 조금 하고. 예, 하면 설명할게요. 자, 우선 자, 1페이지를 보시면은 각종 버튼에 대한 설명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휴대폰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설명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 뭐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그 정도 사람들에게 아마 적용될 수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면 뭐 전원 버튼부터 시작해서 음량 버튼 사실은 저는 경로사 하면요 전원 버튼도 지금 끄기 다시 연결 뭐 그까지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 전원 버튼을 꾹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요 꾹 눌렀습니다. 그이 세 개 뜨죠. 제일 위가 뭐죠? 전원 끄기고요. 두 번째가 다시 시작이고 세 번째가 긴급 모드입니다. 좀 이런 걸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모르시고 있는 분이 한 반은 돼요. 그냥 전원 버튼 진짜 꺼놨다가 그냥 켜는 데만 쓰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시작을 눌러볼게요. 저는 이거 할 때요,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다 같이 하게 합니다. 자, 꾹 누르세요. 그럼 같이 눌러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도 보이지만 자기 휴대폰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합니다. 이 화면, 바탕 화면 안 뜨네. 뭐 끄셨나 본데. 아니, 이제 새로 끄는 거죠. 새로 그러니까. 켜는 거니까. 예. 뭐 한참 걸리나? 난 화면 다 떴는데. 저기 리셋도 안 되나? 껐다 켜니까 리셋도 안 되네. 프로까지 꺼져본 모양인데, 그죠? 아니 안 꺼졌는데요. 뭘 건드리셨어요? 해제됐다고 나왔다. 그러니까요. 프로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켜야 돼요. 이거 플러그 껐다 끄니까 플러그가 꺼졌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지. 그래, 기계마다 이렇게 틀릴 수가 아니, 있지. 기계마다 틀린 게 아니고 선생님 거가 예. 전원이 완전히 꺼졌으니까 플러그 보고 다 꺼졌다니까. 예, 연결, 해야 되는 맞네. 랩탑 연결된. 이거 끄면 안 되겠구나. 네, 지금 시작했어요. 옆으로 이렇게.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버튼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음량 버튼. 이 음량 버튼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S9은 왼쪽 위에 있어요. 지금 왼쪽에 제가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면 제일 위에 떴거든요. 그래서 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예,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되면은 제 휴대폰하고
다른 물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종에 따라서 자꾸 하니까 사실 그럴 때는 이 음량버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음량만 하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 홈버튼 하는 게 있습니다. 홈버튼은 기기의 그 밑에 중앙에 동그란 기가 홈버튼입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저는 홈화면을 여기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홈 버튼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많이 쓰는 그것을 앱을 갖다 모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딱 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그쪽에 모아놓으면 되는 버튼이 홈 버튼입니다. 실제는 이 홈화면이 뭐 10개, 20개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요즘은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거의 홈 버튼 하나로서 화면을 디스플레이 했기 때문에 홈 버튼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홈 버튼이 저와 같은 건 10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네.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앱 저런 앱을 막 설치하고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 좀 오른쪽 밑에 보면 되돌리기 버튼 있죠? 자,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니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버튼으로 간 거죠. 자, 다시 이래 놓고 되돌리기 버튼 하면 자, 제가요. 자, 카톡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이제 빨간 게 오면은 이제 내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보고 나면 이제 빨간 게 없어지죠. 저는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껐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거지 했던 것을 알고 싶을 때는 미리 보기 버튼 하는 게 왼쪽에 있어요. 왼쪽 밑에. 그걸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카톡 했죠. 또 삼성 프로 했죠. 이제 오늘 한 작업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선생님들도 하시겠지만은 무슨 작업을 하다가 뭐 신용정보를 하는데 인증번호가 왔다든지 할 때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시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일단 홈버튼 누르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미리 보기 버튼 누르면 조금 전에 했던 카톡이 나오죠. 그럼 이 카톡을 다시 카톡합니다. 터치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치웠다 하더라도 다시 찾기가 어렵잖아요. 방금 하던 작업을 이 3개짜리를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꺼볼게요. 껐죠? 근데 다시 미리 보기서 누르니까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카톡에 다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여러 번 쓰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번 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화면 구성. 제가 누르면 여기 이제 홈 화면입니다. 그죠? 밑에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홈 화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홈 화면에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홈 화면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앱스 화면이라 해서 저는 이 앱스 화면 버튼을 저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그죠?
이건 설정 버튼이고 지금 앱스 하면은 점으로 점이 9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나온 휴대폰은 이렇게 밀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뜹니다. 이 앱스 화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앱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자, 여기 앱스 화면이고요. 자, 밀어 올리거나. 근데 앱스 화면 버튼을 이 고정 사이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래쪽에 점 9개 있는 아이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이래 밀어 올리면 되니까 안 돼 있는데요. 저는 점 9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 한 눌러보세요. 아 그게 아니고 요거에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9개. 앱스 화면을 바로 가는 앱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이것도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잠금 화면. 자, 제가 다시 또 한번 끌게요. 끄면은 여기 꺼졌죠. 그럼 다시 켤게요. 다시 켜면 저는 여기 요즘은 뭐 홍채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지문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패턴도 있는데 저는 패턴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턴 하면은 이렇게 해서 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잠금 화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휴대폰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보안이죠. 그래서 패턴을 좀 더 복잡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더 발전해가지고 홍채 인식을 하는데, 저는 불행스럽게도 저 홍채가 눈이 적어서 그런지 인식이 안 되더라고. 또 지문도 안 돼요. 동사무소 가서 지문을 인식을 하도록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시고 하면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패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어플이라 하기도 하고, 앱이라 하는 게 이제 영어로서 APPS를 앱스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복수죠. 그러니까 앱스 화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앱스 화면.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을 망라한 것이 앱스 화면입니다. 안 듣네. 앱스 화면 안 넘어가. 또 끄자는 뭐다. 아니 넘어가요. 넘어가신 거. 안 넘어가요. 넘어가신 거 이거 앱스 화면 나왔어요. 아니, 지금 이 화면 나왔는데. 또 껐다 켜니까 또 안 돼. 플로우. 아 그래요? 네. 아 저 완전히 끄셨었어요? 아니, 그 잠깐 껐다 켰는데 그러네. 아, 먹었는데? 뭐가 홈 버튼 눌러보세요. 선생님 안 돼, 것에서 안 문제가 돼. 생긴 건데? 동작 안 해. 어려워. 풀었으니까 그게 나쁘네. 아니요. 또 켜야 돼. 아니요. 먹었는데. 얘가 문제. 이제 먹었어. 이제 먹었네. 맞네. 또 저기도 아, 그 플로우를 자꾸 누르시면 안 돼. 안 나왔어. 동작이 넣나? 동작이 넣네. 그게 이제 이거는 지금
그 삼성 플로우라는 저 위에 있는 저 위에 그 두 번째 꼭대기 요 앱 갖고 연결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이제 선생님 지금 동작이 안 먹는다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노트북과 저기 스마트폰을 연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게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 갖고 그 텔레비전에다가 연결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미러링인데 그 미러링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삼성 플로우를 서로 양쪽에다 깔아놓고 그거를 연결한 건데 요거는 똑같은 와이파이 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고 그 와이파이가 4개가 존재를 해요. 시니어 1층에 그냥 2G가 있고 5G라고 아마 뜨시는 와이파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층도 그냥 2층이라고 나오는 게 있고 2층 5G라고 5G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는 4가지의 와이파이가 우리가 그 비밀번호 알 수 있는 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와이파이도 많이 뜨지만 우리가 비밀번호 아는 건 그 4개예요. 4개의 비밀번호 똑같아서 그 그러니까 동일 선상의 와이파이가 돼야 제 삼성 플로우가 연결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셔서 만약에 삼성 플로우를 내 노트북이나 내 저기다 깔아놓으시고 내 휴대폰에도 깔아서 연결하실 때도 와이파이가 안 맞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와이파이가 이제 처음에 할 때 와이파이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스마트 뷰로 연결할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삼성 저기 미러링이라는 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배우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연결하면은 조금 이 프로와 같이 흔들림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 갖고 계시는 휴대폰에 프로를 이해하실 분도 없고 갖고 있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폰 갖고 있다가 스마트폰 넘어간 그 정도 상태에서의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을 하시고 위젯이 있거든요. 자, 위젯은 이 홈화면이든 앱스 화면이든 가서 빈 공간이 많은 곳에 가서 이것을 꾹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뭐라고 뜨죠? 배경화면 있고 테마 있고 위젯 있고 홈화면 설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셋째 보면 위젯이라고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도. 왜냐면 이 위젯은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설치하고 쉽게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젯을 눌러볼게요. 자, 위젯을 눌러서 저는 이거 나중에 교육이 나옵니다. 저는 1초 메모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메모도 뭐 무슨 노트라든지 뭐 에버노트 무슨 노트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제가 우리가 1초 메모를 가장 많이 이용했거든요. 자, 1초 메모를 하나 해볼게요. 자, 꾹 누릅니다. 그럼 나왔죠? 저는 1초 메모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떴어요, 내용이. 저는 벌써 1초 메모를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좀 뜨는 겁니다. 이거는 버릴게요. 원래 1초 메모 이런 건데 안 없어지나. 자, 1초 메모 딴 거 할게요. 설치한 거 하기 그래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날씨를 해볼까요? 날씨에 보면은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3이라는 건 위젯이 3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 제가 좋은 걸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밑에 세 번째 걸 선택해도 꾹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란에다가 제가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위젯이 설치되었습니다. 저 파란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내 화면의 크기에 좌우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키울 수도 있고 또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로로 늘릴 수도 있고 세로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기에게 맞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없앨 때는 한 번 더 비닐공학을 터치를 하면은 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선이 생기죠. 그러면 그 보면 삽책한 거 떴거든요. 그럼 삽제를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치에서 설치하고 자기 위치에 가져다 놓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카렌다를 위젯으로 설치한 거예요. 삼성 카렌다를. 그래서 설치를 해서 제가 약속을 저기다 계속 정하는 거죠. 그거 보면 지금 약속된 것이 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약속을 적어 볼게요. 오늘 갖다가 이것도 파란 선이 있죠. 화요일에 딱 누르면 제목이 뜹니다. 여기다가 제가 오늘 시니어 클럽을 칠게요. 시니어 클럽이 됐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보면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을 보면 시작을 누르면은 시간이 나와요. 그럼 요거 다시 터치를 하면은 잘 안 듣노? 시작에 보면 여기 4시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걸 오전으로 바꾸고 10시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저장하면 화요일에 나타났죠. 시작과 종료 시간, 위치, 메모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렌다 같으면 이렇게 이제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같이 하면은 기업도 되실 분들은 다시 되풀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폴더락 하는 란이 있습니다. 폴더는 뭐냐면 제가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게임이 2개 있죠. 그죠? 그럼 이 2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연결해 볼게요. 자, 이러면 뭐가 생겼죠? 위에 폴더 이름 썼죠? 그럼 게임이라 씁니다, 저기다. 예? 자, 게임이라 써볼게요. 폴더 이름을 터치해가지고 완료. 그럼 이렇게 됐죠? 폴더가 하나 생기고 그 밑에 폴더의 제목이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 뭐 2개짜리 모아놓으니까 찾기도 어렵고 안 되겠다 싶으면 뭐 8개, 뭐 10개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터치를 합니다. 또 너무 늦다. 와이파이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꾹 눌러가지고 폴더 밖으로 꺼내냅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런 폴더는 없어지고 원위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OS를 여러 가지 뭐 파일을 앱을 모은다면 게임 뭐고 뭐 뮤직을 다 모으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죠. 그래서 음악을 듣고 싶으면 뮤직에 들어가면 삼성 뮤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멜론도 있고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 그렇게 쓰는 것이 폴더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설정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을 설명하면서 함께 하면서 이제 대상자가 이해하시게,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와이파이 설정하기. 자, 이제 설정하기 하니까 뭐 어르신들이 그 말 자체도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면은 요즘은 경로당도 그렇고 전부 다 가정기까지도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딱 먼저 휴대폰을 4개에서 와이파이를 설정합니다. 자,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위에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설정을 눌렀습니다. 참 늦다. 그래, 연결을 누를게요. 그럼 와이파이가 뜹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해서 만약에 그 경로당이나 거기 있으면, 근데 제가 참 교육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매일 오시면서도 한번 설정을 안 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는 기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한 번 간 곳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다음 자동으로 자기가 인식을 합니다. 찾아줘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니어 1층하고 2층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들은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파이 설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니까 자식들한테 물어가 하려고 바쁘고 못 만나겠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조금 젊으신 분인데, 점덕해봐 60 초반이신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집에 가시면 삐죽삐죽한 것이 2개 나와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불이와가 깜빡깜빡 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스터를 어르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뒤집으세요. 뒤로. 뒤집으면 영어 글씨로 뭐 적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 사진을 찍으시라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